저번까지 했던 게 곱셈하고 나눗셈 그리고 유리화까지 봤었지. 뭐 여기 문제 하면서도 앞에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복습을 따로 안 할 거고 이제 내용들 간단하게만 하나씩 보고 문제로 넘어가자. 46페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제곱분의 덧셈, 뺄셈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은 더하기 빼기 먼저 배우고 곱하기 나누기 배운다 그랬는데 제곱근에서는 곱하기 나누기가 좀 더 쉽다고. 덧셈 뺄셈에서는 조금 중요한 점이 있죠. 우리가 보니까 보통 근호를 포함한 애들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 m 루트 a, m 루트 b 이런 식으로 나타낼 때 얘네들을 그냥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더할 때에는 얘들 자체가 애초에 계산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근호가 씌워져 있는 애들 우리가 뭐 간단하게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면 됐잖아. 근호를 없는 애들은 없는 애들끼리 있는 애들은 있는 애들끼리 그냥 하면 됐었는데 더하기 빼기 덧셈 뺄셈을 할 때에는 얘네 둘이를 좀 맞춰줘야 돼.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문자를 취급하라는 소리야. 문자 취급. 간단하게 우리가 x 더하기 y라는 게 있을 때 그냥 이대로 놔두지 굳이 계산을 하진 않잖아. 그지? 우리가 x 더하기 3x 이런 애들이 있을 때 문자를 취급을 했을 때 앞에 있는 개수끼리 그냥 더해서 4x라고 쓰죠. 그래서 지금 근호가 안에 있는 수가 다를 때는 얘들을 다른 문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가 애초에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만약에 m 루트 a하고 n 루트 a 근호 안에 있는 수가 같다라고 해서 얘들을 더하기 빼기를 한다면은 얘들은 똑같이 문자 취급을 하라 그랬지. 앞에 있는 개수끼리 그냥 계산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m 더하기 n에다가 루트 a 그대로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지. 당연히 더하기랑 빼기는 같은 맥락으로 얘들끼리 빼기가 된다면 얘들끼리도 똑같이 n-n하고 루트 a 붙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더하기 빼기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 문자 취급을 해서 계산을 해라. 여기에다가 숫자가 들어가게 된다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하지 말고 얘들 안에 있는 걸 생각해주면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서 배웠던 거를 살짝 써먹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루트 18하고 루트 2를 더해야 된대. 그러면 얘들이 계산이 우선 되게 보이니? 뭔가 안 돼 보이죠?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얘는 18이고 얘는 2야. 다르잖아. 그럼 계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었어? 근호 안에 있는 수 중에서 밖으로 뺄 수 있다면 밖으로 빼서 계산을 해라 라고 했었죠. 곱하기 할 때에는 숫자가 크면 우리가 귀찮아지기 때문에 숫자를 작게 만드는 경우였고, 더하기 빼기 할 때에는 얘들이 짝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라는 소리야. 루트 18이라는 녀석은 9, 2, 18이라서 3루트 2. 그러면 얘네가 원래는 3루트 2 더하기 루트 2라고 봐도 상관이 없지. 얘네를 보면 계산이 되네. 그래서 얘네 값은 4루트 2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밖으로 뺄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면은 걔들을 빼가지고 계산을 해주라 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47페이지 보면은 이제 뺄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얘들은 문제를 보다가 문제 나오면 하는 걸로 하자. 이제 여기 관련된 문제 보죠. 376번 376번에서는 그냥 쭉 나와 있을 때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해라 라고 나와 있는 거고, 얘는 꼭 간단하게만 나와 있네요. 지금 얘들을 봤을 때 a 루트 3, b 루트 5에 대해서 a, b를 구하라 라고 나와 있고, 얘들을 보자마자 딱 생각이 나야지. 근호 안에 있는 수가 같으면 같은 문자라고 했고, 6루트 5랑 마이너스 3루트 5 같은 거, 4루트 3이랑 루트 3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럼 얘네 둘이 먼저 계산됐을 때 3루트 5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계산됐을 때 5루트 3 나올 거니까 여기에서 a는 5이고 b는 3이다 라고 그냥 구해주면 되죠. 두 개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8.
380번에서는 우리가 근호 밖으로 뺄 수 있는 거를 빼주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겠네.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 문제를 우선 너희가 많이 안 풀어봤기 때문에 손위습을 하는 걸 추천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 128 같은 거 손위습을 할 때 만약에 손위습을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 1학년 때 배우잖아요. 얘들을 할 때 무조건 1학년 때는 작은 수로 해라 라고 아마 들었을 거야. 근데 야 이거를 언제 하고 있냐고 이거를 응? 이걸 하루 종일 언제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조금 빨리 하는 거 빨리 할 때 우선은 128 같은 거 딱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곱으로 쪼개는 과정을 머릿속에서 할 수가 있어. 근데 얘를 좀 빨리 하려면은 이제 문제를 풀다 볼 때 제곱수로 뭔가 곱으로 나누는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얘를 암산으로 빨리빨리 하면 우리도 뭐 편하잖아 문제 풀 때. 그래서 128 같은 거 우리가 딱 두 개를 쪼갤 거야 곱으로. 근데 만약 2로 쪼갰다 쳐 나머지 64 나오지 그지? 그럼 이대로 멈춰. 64가 뭐야? 8의 제곱. 그래서 128 루트 128은 해가지고 그냥 8루트 2 그냥 바로 나올 수 있게 된다고. 이거를 좀 너네 생각을 하면서 써먹으면 엄청 편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안 되는 것들도 많아. 안 되는 것들도 많은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눈에 한 번씩 보일 거야. 그럼 이제 거기부터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이런 게 하고 만약에 안 보인다 손위습을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어차피 하는 것도 128을 할 때 그냥 128 2로 하지 말고 막 4로 하는 거 숫자 크게로 그냥 해버려. 4, 3, 12, 4, 2, 8 얘 같은 거 그냥 8로 해버려. 8, 4 그럼 그냥 이대로 멈춰. 2가 몇 개인지만 세면 되잖아. 2가 하나, 둘, 얘 3개니까 5, 얘 2개니까 7, 2가 7개래요. 이 3개, 2가 7개니까 2의 6제곱 곱하기 2라고 그냥 생각하자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속도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제곱수 생각해서 하는 거. 얘가 만약 안 된다면은 그냥 손위수 분해할 때 이제 소수 부분 쓰는 거 좀 숫자 크게 해서 가져가라고. 그럼 32 같은 것도 바로 가능하겠네. 이 32, 16 곱하기 2잖아. 그럼 얘 4루트 2. 얘는 아까 우리 구했듯이 8루트 2. 얘다가 3루트 2를 뺐더니 얘가 뭐가 나와? 4, 8, 마이너스 3만 계산하면 되잖아. 루트 2가 다 똑같으니까. 그지? 그래서 더 뭐야? 12에다가 3 빼니까 9루트 2. 그래서 t는 9. 다음 85번. 여기서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라. 분배 법칙이 기억이 당연히 나겠죠. 뭐 잃어버려 까먹진 않았을 것 같고 이제 얘들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먼저 해줄 건데 이 계산할 때도 조금 우리가 쉽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얘들의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먼저 뭐 분배 법칙을 한다는 소리는 그대로 뭐 곱해라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서 그냥 그대로 곱해 봅시다. 얘네 두 개 곱할 때 루트 16 얘는 루트 6 얘들도 곱했을 때 3, 6, 18 그 다음에 얘는 루트 36 놔뒀을 때 얘들이 계산이 되는 거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보자고요. 계산되는 거 얘 그냥 4죠. 그 다음에 그냥 6 나와요. 그 다음에 얘네 봤더니 루트 18이라고 나오는 거를 우리가 3루트 2라고 바로 바꿀 수 있겠죠. 9, 2, 18. 그 다음에 루트 6 나오는 거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a 더하기 루트 2가 된다. 뭐 잘못했니? 루트 3이 3 아니에요? 그냥 3이야? 그러네. 그러면 여기가 2루트 3으로 바뀌어야 되나? 3루트 2로 바뀌어야 되나? 3루트 2 그리고 3루트 2.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계산 가능하게 눈에 보이죠? 유리수들은 그냥 유리수끼리 마이너스 2,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6루트 2 그대로 이대로 놔두면 되겠네. 그래서 뭐야? 얘가 A고 얘가 B 두 개 더하면 4? 1번? 그다음에 388번도 한번 봅시다.
지금 같은 거는 뭐 385번 했던 거랑 똑같은 맥락인데 계산해가지고 A하고 B에 대해서 나타내라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우선 계산하는 거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그냥 쭉 해주면 돼요. 얘네 계산을 먼저 하자고. 계산했을 때 똑같이 얘네 둘 곱했더니 루트 18 얘네 곱하면은 24 얘네를 하면은 앞에 마이너스까지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3루트 2 얘네를 하면은 더하기 루트 6이 나오겠고 얘네도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거 바꿔줘야겠죠. 얘는 3루트 2 24는 4, 6에 24잖아. 그러면 2루트 6 그 다음에 뒤에 건 그대로 했을 때 얘네가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얘랑 3루트는 3루트끼리 사라지고 얘들만 남으니까 3루트 6만 나오겠네요. 그럼 3루트 6이 나왔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 게 A, B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근데 루트 6이라는 거 딱 봤더니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그냥 A하고 B를 곱했을 때 루트 6이 나오죠. 그래서 얘네를 쓰는 거를 3AB라고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솔직히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이제 유리화부터가 조금은 난이도가 올라가지. 너희들 틀린 것들을 보니까 싹 다 유리화 하는 것들 계산 실수해서 틀린 것 같던데. 얘들은 94번으로 보자. 앞에 문제는 여기가 한번 해보시고 풀 수 있어서 대표 문제는 94번. B는 K를 만족시키는 거. 먼저 문제를 쭉 읽어볼 때 A는 루트 3이라고 나와 있고 뭐 B는 이렇게 A에 대해서 식으로 써져 있는데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A가 루트 3이라 했으니까 우선 그대로 대입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B는 A 자리에 루트 3을 그대로 넣어줄 거야. 그럼 넣어줬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대로 대입한 식하고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하고는 조금 다르지. 그래서 이 형태를 살짝 바꿔줄 거예요. 근데 바꿔줄 때 분모에 무리수 있어 무조건 뭐 하라고? 유리화를 하자고. 문제에서 딱히 어떤 말이 없어 무조건 해야 돼. 그럼 얘네를 식을 루트 3은 그대로 루트 3분의 1을 유리화했을 때 3분의 루트 3으로 나타낼 수 있고 얘네는 루트 3에 대해서 개수가 1이고 개수가 3분의 1인 거잖아. 그럼 얘네가 계산이 돼서 3분의 4 루트 3이라고 적어 놓을 수 있겠죠. 유리화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그냥 뭐 어려운 문제라고 B 플러스라고 나와 있지만 이 형태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만 한다면 유리화해서 앞에 있는 이 개수가 K다 라는 말인 거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B는 KA 꼴로 바꿔가지고 K를 구했어. 그러면 그냥 K가 답이네요. K는 3분의 4. 그리고 다음 유형 볼 때는 이제 앞에서 했던 것들 뭐 유리화하고 더하기 빼기 할 때 근호 밖으로 빼주고 했던 것들을 다 써먹어라 라고 나오는 거고요. 얘네부터는 이제 우리가 순서 뭐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돼. 무작정 우리가 그냥 정리하다 보면은 이제 정리할 때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계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루트 A 루트 B.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분모에 루트가 있다 무조건 유리화. 그러면 얘네를 2분의 그냥 하나씩 쪼갤까? 일단 한 번에 쓰죠. 2분의 4루트 빼기 루트 10 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는 우선 곱해야 되는데 곱하고 그냥 생각을 하죠. 2분의 곱했을 때 3루트 10이고 빼기 루트 2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할 때 아까 여기 쪼개냐라고 아까 앞에서 쌤이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딱 보니까 오히려 쪼개놓으면 얘가 약분이 되고 얘는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쪼개는 거를 그냥 나중에 해도 상관없어. 물론 유리화를 하면서 쪼개놔도 상관없겠죠. 그럼 얘네가 식을 그냥 새롭게 씁시다. 썼을 때 왼쪽에 있는 애들끼리는 우리가 약분이 되지. 그러면 얘는 그냥 2루트 2라고 써주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2분의 1에 루트 10이라고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2분의 루트 3에 루트 10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1이라고 적어놓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보이지. 루트 2끼리는 루트 2끼리 계산해야 되고 루트 10끼리는 루트 10끼리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네는 루트 2끼리 먼저 계산했을 때 그냥 루트 2만 남을 거고 루트 10끼리 계산했을 때 2분의 3에서 2분의 1이 빠져야 되니까 그냥 1. 그래서 구하는 거야? A 더하기 B인가? A하고 B가 순서는 상관이 없네요. A는 2고 B는 10 이렇게 생각이 되겠네. 답이 12. 그럼 400번 봅시다. 지금 400번 보면은 이런 게 계산한 값이 유리수가 되도록 한대요. 얘가 유리수가 된다는 말은 무슨 소리야? 근호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근호가 없어지는 거를 없어지게 만드는 A 값을 구해라 라는 소리고요. 이거를 A 값을 구할 때 당연히 먼저 밖으로 빼줄 수 있는 수들을 다 밖으로 빼줘야겠죠. 9, 5, 45이기 때문에 3루트 5. 그 다음에 얘는 유리화를 할 건데 유리화 할 때도 이제는 뭐 우리가 몇 번 해봤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자. 루트 5가 분모 분자에 곱해질 거야. 그럼 분모에 뭐가 생겨? 5가 생기지. 그치? 그럼 위에 있는 분자는 약분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얘는 루트 5라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20은 4, 5, 20. 빼기 A 루트 5가 나와 있는 형태죠. 그 얘네끼리 계산했을 때 먼저 앞에 있는 얘들만 먼저 계산해주고 생각하면 되겠네. 이렇게 3개 계산해줬더니 5에다가 4면 4 루트 5에다가 빼기 A 루트 5 얘가 유리수가 된다는 말이고요. 이제 근호가 없어진다는 소리는 얘들끼리 계산했을 때 0이 나온다는 소리랑 똑같아. 그지? 그래서 얘는 4.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던 거 얘들 여기 가는 과정 있잖아요. 여기 가는 과정 어느 정도 공식같이 외워놓을 수도 있긴 해. 솔직히 말하면 이제 루트 A분의 A 꼴이 나온다. 얘는 그냥 루트 A예요. 여기 공식처럼 외워놓을 수도 있긴 하거든. 근데 굳이 외우는 건 추천 안 하고요. 유리화를 하다 보면 눈에 보일 거야. 그냥 얘들을 유리화했을 때 약분되는 것들 이렇게 눈에 보이긴 할 거야. 조금 복잡해 보이는 거는 402번 같은 경우인데 뭐 어차피 여기 학원에서 푸는 건 아니라 한번 숙제를 해야 보시고 모르는 것들은 질문하는 걸로. 그다음 여기 하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여기인데 이게 뭐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 지금 먼저 봅시다.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이 뭘까를 생각해 보려면은 먼저 어떤 무리수가 있을 때 걔가 유리수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는지를 조금은 빠르게 깨달아야 돼. 지금 보면은 루트 3이라는 녀석이 있다 칩시다. 루트 3은 정수 부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대답하기는 어렵겠지. 우선 루트 3이라는 녀석은 2라고 이 사이에 있죠. 그럼 얘들을 쌤이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어? 조금 쉽게 좀 쉽게 생각하려면 1점 얼마라는 수라고 생각하라 그랬잖아. 실제로 제곱근표에서 확인해도 1.7 얼마라고 좀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수 부분이 뭔 말이야? 여기 앞에 있는 1만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루트 3의 얘의 정수 부분은 1이에요. 만약에 소수 부분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은 얘를 그러면 뒤에 있는 xx를 계산할걸? 막 제곱곱을 찾아서? 이건 아니겠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뒤에 있는 소수 부분만 생각할 거니까 앞에 있는 정수 부분을 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나? 그거 가능하겠죠? 그래서 원래 있던 녀석에서 정수 부분 뺀 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에서 막 정수 부분을 구해라, 소수 부분을 구해라 라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우리가 유리수 어디 사이인지를 조금 빠르게 알아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그냥 루트 3은 루트 3인데 여기서 갑자기 얘에 대해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구하래.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우리가 빠르게 판단이 가능하잖아. 그냥 2만 빼면 되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그냥 루트 3이야. 그럼 이 루트 3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구한 다음에 전체를 그냥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되겠죠. 그지? 그럼 이렇게만 보면 되고 얘 자체는 뭐 0. 얼마라는 녀석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0. 얼마. 물론 음수 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별로 잘 없긴 한데 뭐 좀 설명하다 보니까 음수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서 확인을 한번 해볼 거고, 확인할 때도 이제 물론 쌤이 해줄 때는 바로바로 유리수 어디 사이인지를 조금 말을 해줄 거긴 한데 이제 문제 풀 때 자기가 한 번쯤은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러는 애들을 뭐 손으로 문제 쓰기 전에 머릿속으로 얘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인지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문제 넘어가세요. 403번 루트 2 더하기 1에 대해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구하래요. 그러면 먼저 뭐 확인하라고? 무리수에 대해서 이 루트 2에 대해서 얘가 어디에 하고 어디 사이인지를 확인하자고. 얘는 유리수 2라고 이 사이에 있는 녀석이죠. 그러면 정수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얘가 1. 얼마라고 생각을 할 거고 얘에 대해서 정수 부분은 2다. 그럼 소수 부분을 진짜 소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수에서 1을 뺀 거라고 생각을 하자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수에 대해서 봐야 되는구나. 바꿔서 하죠. 그러면 이제 무리수에 대해서 구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루트 2 더하기 1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줘야겠지. 전체 부등식에다가 더하기 1씩. 그러면 얘는 2. 얼마라고 생각할 거고 정수 부분은 2다. 소수 부분은 원래 있던 녀석에서 2를 뺀 거다라고 생각하겠죠. 그치? 생각 자체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원래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한다? 루트 2 빼기 2다로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A 빼기 B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정수에서 소수 부분 뺀 거, 정수 부분은 2고 소수 부분은 루트 2 빼기 1이기 때문에 계산해주면은 이어서 3 빼기 루트 2 라고 실제 답이 나오게 되겠죠.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 모르는 것 같지 않아서 얘도 409번으로 보죠. 넓이에 대해서 보는 거. 뭐 409번 같은 거 문제 읽어보면은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뭐 AC하고 CG 두 개의 합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그림을 그려야겠네. 여기에서 CF는 EBC라고 나와 있네요. CF는 EBC. 그러면 먼저 이걸 쓰죠. BC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CF의 길이는 BC의 2배,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보여야 되는 게 AC하고 CG 길이의 합. 얘를 구해라 라고 나와있죠. 근데 우리가 A부터 그냥 확인하면 바로 구할 수가 있겠네. X 값이 얼마인지. 전체 길이를 보면은 3x, 3x가 6이래요. 그러면 얘는 2, 얘는 4까지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러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 길이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죠. 이때 우리가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피타고라스를 쓸 거야. 피타고라스 먼저 A, B, C, D에서 한 변의 길이 제곱하고 나머지 정사각형이랑 제곱하고 얘들은 AC 길이의 제곱하고 같죠? 그럼 얘네는 길이가 8이기 때문에 AC 길이는 루트 8이다. 그럼 얘는 2 루트 2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에서도 이제 응용을 좀 할 건데, 이제 제곱근을 배우게 되면은 조금 피타고라스 할 때도 조금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만약에 먼저 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직각삼각형이 있다 했을 때 얘들이 직각 이등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x. 그러면 얘네 이 빗변의 길이를 생각할 때 피타고라스 쓰면은 한 변 길이 제곱 하나 더 제곱해서 더할 거니까 2x 제곱 2. 우리가 모르는 건 여기 네모라고 할까? 그냥 빈 칸의 제곱하고 같죠? 그러면 그냥 빈 칸을 구하려면 루트를 씌울 거 아니야? 루트 2x 제곱.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 2에 그냥 x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 길이가 빈 칸이 아니라 루트 2x래.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거, 직각 이등변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보통 정사각형에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냥 직각삼각형이라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들의 길이의 비가 1대1이라는 소리잖아. 직각 이등변이라는 소리는. 그러면 그때 빗변의 길이는 루트 2다. 그래서 그냥 보통 외우는 거는 그냥 1대1대 루트 2라고 조금 외워놓긴 해요. 이렇게 정사각형이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을 때 얘들의 길이의 비는 1대1대 루트 2다. 그러면 우리가 써먹을 수 있겠지. 얘들이 1대1대 루트 2래요. 얘 길이 2루트 2야. 그치? 우리가 굳이 루트 8까지 갈 필요도 없죠. 그럼 여기도 써먹을 수 있겠네? 1대1대 루트 2야. 그러면 여기가 4루트 2라고 그냥 구해놓으면 돼요. 물론 이렇게 좀 알려줬다고 무조건 모든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풀다 보면은 너네 실력이 조금씩은 떨어져요. 이게 기본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계산하는 거는 지금은 너네들이 쭉 이렇게 계산을 해. 근데 이러한 방법이 있다. 너네가 익숙해지면은 자동적으로 암산하는 경우도 생겨요. 이제 그쯤 되면은 이제 이런 1대1대 루트 2 같은 거 외워가지고 쭉쭉쭉 풀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방법 자체만 알려주는 거야. 유형 9번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우리가 처음 우리 수업했을 때 수직선 위에 유리수하고 무리수들을 딱딱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유리수 무리수 합쳐서 뭐라 불러? 실수라고 해가지고 실수들을 우리가 싹 다 대응시킬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얘들을 PQ를 정확하게 얘들도 그리고 가야겠네.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먼저 보니까 AB하고 PB가 같다. 그러면 이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여기 어떠한 점 P가 왔을 때 요 길이하고 같다는 소리인데 뭘 생각하는 소리냐면 원을 생각하는 소리야. 원. 이 길이 AB의 길이를 그대로 원을 그리면서 쭉 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는 소리야. 그냥 물론 이제 쌤이 그릴 때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면 이 AB의 길이를 구해서 이 P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지. 어떻게 구하는 소리야? 이 P점의 좌표를 구하려면은 시작을 어디서 해? 마이너스 4에서 시작을 해. 그 다음에 왼쪽 방향으로 갈 거야. 마이너스 붙여.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AB의 길이가 딱 들어가면 된다는 소리지. 근데 이 AB의 길이 구할 수 있겠죠? 밑변이 1이고 높이가 3인 거. 얘 1이고 높이가 3인 거.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되는데 제곱에서 더해서 루트 씌우면 루트 10만큼이 AB의 길이가 되고 시작은 마이너스 4에서 해서 왼쪽 방향으로 루트 10만큼 간 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10이라는 게 P의 좌표가 되겠지. 그럼 Q의 좌표도 똑같이 할 건데 얘네는 D의 길이도 똑같구나. 그럼 D의 길이도 보니까 똑같은 그림이라서 얘네 빗변의 길이는 루트 10이 될 거고요. 그대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소리고 여기가 Q란 소리지. 그럼 Q의 좌표를 구할 때에도 우리가 수직선에서 그대로 했던 것처럼 시작은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 방향으로 루트 10만큼. 혹시 수직선 했던 거 기억 안 나면은 이제 이것도 아마 1학년 때 배웠을 건데 시작 지점은 어디서 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방향으로 가는지, 그 다음에 거리는 얼마만큼 가는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수직선 아까 했던 거 다 똑같죠? 시작은 어디서 하는지 마이너스 4, 방향은 어디 쪽인지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 거리는 얼마만큼 가는지 그냥 뒤에다 붙여주면 되고. 아마 1학년 때 배웠을 건데 혹시 기억이 안 날까봐. 그래서 PQ의 길이 구하라고? 그러면 P하고 Q의 좌표를 구하는 끝이 아니라 길이까지 구하라 했으니까 무조건 길이는 절대값이야. 절대값. 절대값은 무조건 부호가 그냥 없어요. 양수, 무조건 양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걸 무조건 고정이야.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 라고만 하면 길이가 나오겠죠. 얘네 길이 되면은 3에다가 3 플러스 2루트 10. 그리고 이제 여기가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조금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처음에 제곱권을 처음 배울 때 대소관계 하는 거는 근호 안에 있는 게 크면 커. 그래서 루트 A랑 루트 B를 비교할 때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라고 나온다면 그냥 루트 A가 더 커요. 그지?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뭐 유리수들이 붙어가지고 그냥 좀 긴 식으로 무리수들이 나올 때가 있을 건데 걔네를 보는 거는 조금 단순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 먼저 얘들도 그냥 단순하게 보려면 A라는 수가 있고 B라는 수가 있는데 얘네가 결론만 봐서 A가 크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B를 이항을 시켜. 그러면 A에서 B를 뺐을 때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 대소관계에서는 뭘 이용할 거냐면 두 수의 차를 이용할 거야. 두 수의 차. 두 수의 차를 봤을 때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거꾸로 올라가서 A가 B보다 크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두 수를 뺐어. 근데 얘가 0보다 작대. 그럼 얘는 뭔 소리야? 어떻게 해서 결론이 나온 거야? B가 이항이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A가 B보다 작다라는 그냥 얘를 이항시켰더니 얘가 나오게 되고 그냥 거꾸로 가면서 왔다 갔다 잘해라 라는 말이죠. 대소관계에. 그래서 문제로 적용시켜보면 조금은 더 쉽게 볼 수 있어. 뭐로 볼까? 314번으로 볼까? 15번? 14번으로 보자. 이제 홀수들은 너네가 다 여기서 풀 거니까 414번. 우선 기억 먼저. 기억을 봤을 때 이제 대소관계 옳은 곳을 고르래야 얘들 나와 있는 거 보니까 4 더하기 루트 3이랑
6에 대해서가 나오는데 먼저 뭐 결론은 뭐 책에 나와 있으니까 계산하는 방법만 두 개를 뺐어. 두 개를 뺐더니 얘네가 어떤 값이 나와? 마이너스 2에 더하기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오죠. 얘가 두 수의 차를 구했으니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면 된다고. 얘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거 어떻게 판단해요? 그쵸, 음수죠. 마이너스 2라는 소리는 마이너스 루트 4라는 소리고 얘는 루트 3이기 때문에 얘는 음수예요. 음수라면은 얘네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까지는 4 더하기 루트 3하고 6에 대해서는 6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럼 기억이 틀렸네요. 그 다음 니은. 니은 볼 때도 똑같이 좀 빠르게 가봅시다. 두 수를 뺄 거야. 뺄 거니까 더하기 3에 더하기 루트 5가 나올 거고 얘네의 값은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5. 똑같이 마이너스 2는 루트 4이기 때문에 얘는 0보다 커요. 그래서 디귿은 맞네요. 그 다음 디귿은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3이 있는데 얘네 뺄 거니까 더하기 루트 7에 더하기 루트 5로 넘어올 거고 약분할 거는 당연히 약분해서 넘어와야겠지. 얘는 비교하기 쉽네. 얘네 두 개는 양수. 그래서 디귿도 맞네요. 그 다음 리을 마지막 거. 리을 봤을 때 똑같이 2루트 6하고 마이너스 2루트 4. 그 다음에 뺄 거니까 마이너스 5에 더하기 루트 4. 그럼 얘네도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나오는 거 봤더니 2루트 6하고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2루트 6은 우리가 실제로 루트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 6, 4, 24 예, 루트 24죠. 그 다음에 5는 뭐야? 루트 25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음수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한번 마지막 거. 아니 퀴즈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나? 이거 하고 뒤에 거 반장만 더 하자. 반장만 더 해자. 그래서 아니 반장. 3장 지웠는데. 여기 무조건 뭐 3장만 해야 돼? 네. 지금 너 있어. 해당 부분은 괜찮지 않나요? 뒤에 게 너를 시간 좀 오래 걸려서 미리미리 해놓는 게 너네도 더 나아요. 얘는 418번으로 하죠. 뒤에 게 너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 외울 것도 갑자기 또 많이 생기고 해서. 얘네는 문제는 좀 이상하게 써놓긴 했는데 뭐 해석은 가능하죠. 수직선이 나타낼 건데 왼쪽에서 두 번째 오는 수래. 그게 뭔 소리야? 작은 애 중에서 두 번째 고르는 소리지? 왼쪽에서 두 번째니까. 그래서 결론은 얘네끼리를 비교를 해라 라는 소리고요. 비교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무리수 있을 때 루트 안에 어떤 수 있을 때 걔네가 유리수 어디 사이인지 확인해가지고 그냥 소수로 나타내서 뭐 1점 얼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러면 그거를 사용해서 조금은 쉽게 다가갈 수 있어. 이 루트 6은 우리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야? 2하고 3 사이죠. 그러면 얘 자체는 2점 얼마야? 그지? 그 다음에 빼기 4를 할 거래요. 그러면 이 정수 부분만 빼기 4하면 되잖아. 그럼 그대로 얘가 뭐가 돼? 얘는 마이너스 2점 얼마라고 그냥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얘를 유추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4개 중에서 우리가 다 확인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애매한 것들만 확인을 딱딱 하자고. 그냥 비교되는 애들은 비교되는 대로 놔두자고. 그 다음 루트 8 빼기 2 같은 것도 가능하죠. 얘도 어차피 2에서 3 사이에요. 근데 2를 뺄 거래. 얘는 0점 얼마래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얘도 똑같이 2에서 3 사이네. 루트 5니까. 그러면 얘도 똑같이 2를 빼니까 0. 얼마가 나올 것이. 그지? 여기까지 확인됐니?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유추한 값이기 때문에 수직선에서 확인을 한다면은 제일 꼴등은 루트 6 빼기 4. 그리고 제일 큰 애는 1일 거고 나머지 두 개가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 둘만 비교를 해주면 된다고.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애매한 것들만 딱 우리가 확인을 하자고.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빼주면 되겠죠. 됐을 때 루트 8 빼기 루트 5가 나올 거라서 얘는 양수니까 왼쪽 게 더 크겠네요. 그래서 크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그래서 왼쪽에서 두 번째 하나하나 다 확인하려고 하면 시간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출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하자고. 그래서 이거 했으면은 62페이지로 바로 넘어오시면 되는데 62페이지 딱 여기만 하고 끝낼 거예요. 이제 여기 단원이 뭐냐면 곱셈공식이라고 나오는 단원인데요.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어서 곱셈공식은 그냥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하면은 너무 길게 나와서 걔들을 너네 공식처럼 좀 외워가지고 해라 라고 나오는 거고 여기 마침 고등학교 1학년 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긴 해요. 여기 있는 게 싹 다 공식들이야. 그러니까 물론 그냥 계산하면 할 수 있어. 근데 너무 길어지고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외워라 라고 이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의 한 3분의 1 정도 양이 너네가 해야 될 양인데 외워야 돼. 그래서 몇 개 정도 되나? 간단하게 10몇 개 정도? 10개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많이 안 어려워. 이제 외우는 게 귀찮을 뿐이야.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 곱셈공식 전까지만 할 거라서 여기 반장만 딱 할 거야. 여기 반장 할 건데 여기 보니까 여기가 이제 단원이 다항식의 곱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뭔가 당연해. 다항식 ax 더하기 b라는 게 그냥 다항식이잖아. 한 두 개 돼 있는 거. 얘네끼리 곱할 거예요. 얘랑 cx 더하기 d랑 곱한다고 해봅시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럼 얘네 곱할 때 분배 법칙을 하겠죠? 앞에 있는 ax랑 cx, d 이렇게 따로따로 곱해질 거고 뒤에 있는 b도 cx, d 이렇게 따로따로 곱해지겠지. 그럼 걔네가 어떻게 나와? ax, cx 곱할 거니까 a, cx 제곱 ax, d 곱할 거니까 a, dx b랑 cx 하면은 b, cx b랑 d 하면은 b, d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정의를 할 거면은 a, cx 제곱에 x로 묶을 거니까 a, d, b, c 가로치고 x 뒤에 있는 b, d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곱셈공식에서 있긴 할 거야. 얘네처럼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나오긴 할 거예요. 물론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제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공식을 외우기 싫다면. 그래서 그냥 이 다항식의 곱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얘들을 볼 때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그냥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x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만 나와요. 그럼 굳이 나머지를 구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x의 개수만 있는 것만 쏙 골라서 보자고. 그럼 x가 하나인 것만 찾으면 될 거 아니야. ax랑 b랑 곱할 때가 x의 개수가 나오는 경우가 하나 생길 거고 b랑 cx로 곱해질 때 x의 개수가 나오는 경우가 하나 생기겠지. 그러니까 얘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서 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물론 공식을 외워놓으면 이거를 외워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방법 자체는 이렇게 쏙쏙 골라서 보자라는 거야. 뭐가 가장 까다로울려나? 그냥 대표 먼저 봐도 되겠네요. 494.
지금 얘네를 전개한 식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거는 A하고 B에 대해서 이거 어차피 다 해야 되구나 이러면 이거 어쩔 수 없이 다 구해야겠네요. 우선은 A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A를 구하려면은 X제곱의 개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왜냐? X제곱이 나오는 경우는 1억에 밖에 없거든. X 곱하기 AX밖에 없거든. 그래서 얘네를 곱했더니 AX제곱이라는 게 나올 건데 얘도 이거 자체가 5X제곱이라는 소리죠. A는 5라는 소리야. 그 다음 XY의 개수를 보라 했으니까 XY의 개수가 나오는 경우도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X랑 6Y랑 3Y랑 이제 AX랑 곱해지는 경우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 A 자체가 5라고 구했으니까 5라고 써놓는다면은 지금 얘들을 구할 때 XY의 개수 X 곱하기 마이너스 6X 그러면 마이너스 6XY 3Y랑 5X랑 곱할 거니까 더하기 15XY 얘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네 자체가 BXY다. 그러면 계산했을 때 9XY니까 B는 9다. 구해줄 수 있겠지? 그래서 다음 유형에서는 이제 개수 구하기라고 나와 있어서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말해줬던 거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쏙쏙 골라서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고요. 얘들을 구하는 거가 조금 더 쉬울 수 있어. 그냥 전체를 다 안 구해도 돼서 여기는 B 플러스 문제가 있으니까 501번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XY 개수 마이너스 10 X 개수가 18 한번 봐보죠. 지금 보니까 다항식인데 항이 3개짜리야. 만약에 항이 3개짜리를 싹 다 전개를 해야 된다면 어떤 식이 나올 거냐면 얘가 뒤에 있는 하나 둘 셋 두 번째 것도 3개 마지막 것도 3개 총 9개가 나와요. 이 9개가 나오는데 이게 나오는 거를 다 계산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쏙쏙 빼서 계산을 할 건데 먼저 XY의 개수가 마이너스 10이라 나와 있기 때문에 XY를 구하는 형태 먼저 봐보자. 4X랑 마이너스 Y가 곱해진 거 XY 나오겠고 AY랑 2X 곱해진 게 XY가 나오겠죠. 필요한 것만 골라내면 돼.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4XY 얘네 두 개 곱하면은 더하기 2AY를 할 때가 마이너스 10XY가 나온다는 소리고 마이너스 4 더하기 2A 계수끼리 봤을 때 X 빼먹었네. 얘네가 마이너스 10이 나온다는 소리 A라는 녀석은 마3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여기 이것도 안 썼네. 2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나와야겠죠. 그리고 A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이거 구했어야 되는데 소리 Y의 개수 구하라 했으니까 Y의 개수 먼저 확인을 해보죠. Y의 개수가 나오는 경우는 여기 있는 AY랑 B 곱해진 경우 그래서 AB에다가 이제 Y가 나오는 경우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Y가 곱해진 경우 플러스 1 그래서 결론은 A하고 B를 구해야 된다는 소리야. 일단 B를 구하려면은 저기 X의 개수를 활용을 해야겠죠. X의 개수가 나오는 경우 4X 그 다음에 B 곱한 경우 나올 수 있겠지. 4BX 그 다음에 X 여기에 있는 2X랑 마이너스 1을 곱해진 경우 마이너스 2X X 나오는 경우 이거밖에 없죠. X의 개수 근데 얘네가 18X다. 그래서 4B에다가 빼기 2한 게 18이다. 여기서 구할 수 있는 B는 5이다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y의 개수를 구하려면은 y의 개수는 a, b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15에다가 1 더한 거 마이너스 14가 개수가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합시다.